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프리팹 시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산성을 이제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많이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그 교련공사에서 프리팹 시공은 그 단면이 굉장히 단순하고 모양이 단순하기 때문에 교련공사에 이제 프리팹 시공이 많이 활용되고 있었던 추세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그 교련공사에서 프리팹 시공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공장에서 프리팹 부재를 생산하는 당시에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생산 오차, 그리고 그 부재를 실제 현장으로 운송하거나 부재를 이제 뭐 인양을 한다던가 아니면 적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프리팹 거더나 프리팹 슬래브에 이제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는 이제 그 프리팹 부재의 이제 형상 변화로 최종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형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교련공사에서 프리팹 부재를 활용하는 경우에 PC 슬래브에 있는 전단 포켓하고 프리팹 거더 위에 위치하고 있는 전단 연결재 사이를 이제 조립을 한 이후에 부수 충돌타를 그 사이에 충전을 해서 그 구조적인 일체화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경우에 만약에 프리팹 거더에서 전단 연결재 위치가 형상 변화로 인해서 틀어지게 된다면은 그 조립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 만약에 이렇게 조립에 실패하게 된다면 구조적 성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기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아마 대부분 현장 노동자가 직접 줄자와 같은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프리팹 거더에서 이제 전단 연결재 위치가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토탈스테이션과 같은 장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전단 연결재 위치를 탐지를 한다거나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현장 노동자가 직접 그 전단 연결재 위치를 탐지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도 있고 굉장히 노동 집약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토탈스테이션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위험에 직접 노출된다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수백 개나 수천 개의 전단 연결재를 토탈스테이션으로 일일이 다 계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노동 지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저 스캐너는 이런 프리팹 부재에 있어서 특히 이제 뭐 디멘셔널 퀄리티 어세스먼트 (DQA) 이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장비 중 하나인데요. 레이저 스캐너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도 할 뿐더러 그 데이터를 정합하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훈련된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본 연구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냐면은, 미리 규각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프리팹 거더 위를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항공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 이 영상을 기반으로 3차원 형태로 복원을 수행한 이후 그 복원된 형태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형태인데요.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전단 연결재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만을 따로 추출을 해내서 지금 이 프리팹 거더 위에 있는 전단 연결재, 그러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리팹 거더에서 전단 연결재가 옳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희 주된 연구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전단 연결재를 최종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내에서 추출하기 위해서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그 교각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프리팹 거더에서 그 미리 교각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프리팹 거더를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항공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한 2차원 영상을 기반으로 3차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형태로 복원을 수행할 수 있는 스트럭처 플로우 모션, SFM을 통해가지고 3차원 복원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아무래도 저희의 시각적인 직감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로테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정을 해 주어서 저희 시각적 직관하고 일치시켜주는 게 추후 데이터 강화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갖다가 얼라이먼트 해주는 과정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추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전단 연결재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저희는 오츠 알고리즘, 렌색, DB 스캔, 그리고 전단 연결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형상 조건과 같은 조건들을 활용을 해서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디벨롭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추후에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이 프로포즈드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 프리팹 거더를 촬영하기 원하면 그 전에 먼저 그 프리팹 실제 현장을 모사한 프리팹 거더에 대해서 현장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이제 전단 연결재가 72개가 설치되어 있고 간격이 1m, 그리고 전체 거더 길이가 20m인 이제 프리팹 거더를 모사한
거더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론을 처음부터까지 수행을 해봤고요. 실제로 이 전단 연결체 위치는 토탈 스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레퍼런스 데이터도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우선 SFM 같은 경우에는 그 촬영 거리와 촬영 각도가 다양할수록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밀도가 높은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그 결과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프리팩 거더의 사진을 찍을 때 촬영 거리를 3m, 5m, 7m, 10m의 촬영 거리와 60도 그리고 90도의 촬영 각도를 조합을 해가지고 총 8개의 그 조합을 활용해가지고 영상을 획득을 하였고요. 이렇게 촬영한 영상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영상들과 추출된 특징점들을 기반으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형태로 복원해주는 스트럭처 플로우 모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프리팩 거더를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었던 2차원 이미지만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이 SFM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 획득하게 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X, Y, Z, 즉 기준 축에 대해서 이제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렬되어 있는 거를 이제 X, Y, Z 축에 정렬시켜주는 과정이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 일단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라지 X라고 봤을 때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고 그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Q라고 하는 아이겐벡터 매트릭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유 벡터의 크기가 전부 다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아이겐벡터 매트릭스의 전체 행렬은 X, Y, Z 기준축으로의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된다는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왼쪽에 보시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바운딩 박스를 그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바운딩 박스하고 X, Y, Z 그 축에 대해서 이제 바운딩 박스를 그린 엑시스 얼라인드 바운딩 박스를 비교해서 보시자면은 상당히 잘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FM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원에서 촬영된 추출된 특징점들을 기반으로 이제 3차원 복원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프리팩 거더를 항공 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된다면은 프리팩 거더도 많이 촬영이 되겠지만 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바닥도 굉장히 그 비율이 높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바닥에서 추출된 특징점이나 아니면 프리팩 거더에서 특징점 아니면 뭐 전단 연결체에 해당하는 특징점이 추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바닥이 이제 영상 내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바닥이 이제 전체적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내에서 바닥이 차지하는 영역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해서 Z축 좌표만을 기반으로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 해당하는 영역이 많이 촬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가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 그 두 개의 클래스를 잘 나눠주고 강건하게 잘 나눠주는 스레시홀드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알고리즘 중 하나인데요. 저희는 이제 오츠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한 스레시홀드를 기반으로 바닥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하고 거더 영역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두 가지로 나눠서 거더 영역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에 대해서 추후 처리를 계속 진행을 해서 전단 연결체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전단 연결체를 추출하기 위해서 왜 그 플랜지를 추출해야 되는지 약간 좀 의심이 드실 수도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평면의 형태이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플랜지에 해당하는 영역을 추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랜지에 해당하는 영역을 만약에 잘 추출할 수가 있다면 이 추출한 플랜지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정보를 다시 또 전단 연결체를 탐지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후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체적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내에서 플랜지에 해당하는 영역을 추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할까요? 실제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아까 오츠로 저희가 거더 영역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따로 추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들은 저 거더 위에 전단 연결체가 이제 잘 복원된 것을 또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보통 레셋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하는 게 이제 확률론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3차원 공간상에서 평면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총 3개, 최소한 3개의 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몰 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이라는 값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면을 찾아낼 확률, 그러니까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플랜지에 해당하는 평면을 찾아낼 확률은 저희가 99.95%의 확률로 저희가 평면을 찾아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99.95%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알파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랜지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비율이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값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2D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플랜지에 해당하는 영역 포인트가 대충 몇 개 있는지 어느 정도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사적으로 계산한 값을 통해 가지고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일라이어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은 65% 정도의 이제 비율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 확률론적인 공식, 저 제일 아래에 보시는 저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이터레이션 횟수가 이제 30번이 나와서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렌색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렌색을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평면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하고 평면에 해당하지 않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렌색을 활용해서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 겉 플랜지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와 그 약간의 노이즈가 껴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하나, 그리고 전단 연결제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와 노이즈가 껴있는, 그러니까 즉 평면에 해당하지 않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 노이즈를 만약에 저희가 잘 제거할 수만 있다면은 플랜지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획득할 수가 있고 전단 연결제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DB 스캔 같은 경우에는 셀프 슈퍼바이저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에서 분집화를 수행을 해주는 알고리즘 중 하나인데요. 이 DB 스캔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주요하게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가장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원의 반지름을 결정하는 EPS라는 하이퍼 파라미터 하나하고 요 min PTS라고 하는 요 반지름을 갖는 원 안에 몇 개 포인트가 들어있어야 내가 이 클래스를 같은 분집, 내가 이 포인트를 같은 분집이라고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요 min PTS 같은 경우에는 좀 통계적으로 그 전체 데이터의 디멘셔널리티 2배 아니면 2배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최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 기준을 활용을 했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을 할 때 특히 거리에 기반을 둔 하이퍼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엘보 메서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들과 거리를 이제 플러스를 하다 보면은 엘보 포인트라고 하는 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이 엘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EPS를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이제 DB 스캔을 활용을 해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게 되면 플랜지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전단 연결제를 추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똑같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활용을 해서 DB 스캔을 적용한 이후 전단 연결제는 Z축이 얼라인 되어 있다는 그 형상 조건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Z축과 얼마나 얼라인 되어 있는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분집한 분집이 전단 연결제에 해당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이제 저희가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약간의 노이즈가 남아있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이제 그 플랜지에만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컨벡스 홀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단 연결제는 그 플랜지 내부에 있어야 된다는 그 조건을 활용을 해서 전단 연결제를 이제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추출을 해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94%의 정확도를 가지고 전단 연결제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토탈 스테이션 계측 결과를 이제 빨간색 십자선으로 전단 연결제 위에 나타낸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하고 추출한 포인트 클라우드 전단 연결제를 추출한 거하고 토탈 스테이션 계측 결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약 10여 mm 정도 차로 전단 연결제를 정확하게 탐지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일단 저희가 제시한 방법론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영상 기반으로 그 전체적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해서 전단 연결제 탐지해야 되고 이를 갖다가 시공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시간 관계상 한 개만 받겠습니다. 예, 십상승 교수님 질문해 주십시오. 톨러런스 지금 효용 오차가 이제 부재 단위로 보면 5mm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한 11mm 오차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만일에 이제 꼭 굳이 현장이 아니고 공장 단위에서 홍화나 이런 철거 제작소에서 한다고 가정하면 저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 토탈 스테이션 계측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토탈 스테이션을 계측할 때도 약간의 어느 정도의